제다이님이 좀 더 궁금했던 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이미 많으시고 저도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저 이제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까지 간 적 있었어요. 아하.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지점까지 떨어진 아. 거예요. 자주 받는 질문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건 네.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여서 이론 없이 실전 갈 수 없고 실전 없이 이론만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자꾸 명언만 보는 거는 초기 단계고 자꾸 명언을 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제가 이번에는 2편부터는 아까 사라님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저희 프리더 마케터스에서 돈 관련 영상은 거의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라님이 제가 나오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럼 제다이님. 네네. 제다이님이 좀 더 궁금한 게 재테크에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이미 많으시고 엄청 많죠. 그리고 뭐 호황장일 때도 그 전부터 관심 뭔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제 분위기거든요. 첫 투자가 네. 직장 생활할 때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그때 펀드로 나왔어요 그때. 아, 어디 펀드? 이제 해외 펀드. 아, 해외 펀드인데 첫 취업을 하고 제가 이때 투잡을 달리던 때였거든요. 돈이 좀 모이고 그리고 그때는 뭔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을 이제 착착착착 모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냥 예금 통장에다 넣어놓으면은 아깝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다들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서 다 그 얘기잖아요. 불황이 때 사라. 맞아. 이거 있잖아요. 불황이 때 사라. 공포에 사라. 이래가지고 공포에 사야 되는구만. 이래가지고서 되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 보이니까 언제쯤 들어갈까 했는데 한 2020년 3월이었나? 네. 그 제일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폭락하고 나서 이미 이제 그때 거의 그날 좀 기억나요. 이쯤이면 찍었다 맞아. 해가지고서 그때는 제가 개별 주식은 모르니까 그래서 펀드 넣었는데 다행히 그게 수익이 났었긴 했었어요. 그걸 실현하셨어요? 네, 수익 실현했어요. 왜냐면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돌아왔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루 만에 아마 막 한국 증시도 5% 빠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던 그 날이 있거든요. 그날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나라 망했다 이러면서 눈을 떴어요. 다 미국 망했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투자를 많이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1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18년도 19년도에 주식 한 주만 사라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구독자 수는 적었어요. 그래서 좀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투자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배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땐 거의 돈 관리 돈 관리? 뭐 비상금 모아라 이런 얘기들 그쵸, 하다가 그쵸. 19년도부터 좀 데일리하게 하면서 월화수목금으로 좀 발행이 늘어나면서 네. 그때부터 뉴스성을 좀 띄웠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저희도 코로나 수혜주인 거죠. 그쵸. 상승장 수혜주. 근데 그때 2020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 수가 3배가 늘었대요. 그래요? 약간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서 맞아.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서 부자 됩시다 이렇게 됐으니까. 맞아요. 파이어족 얘기 나오고 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나오고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너무 말을 얹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 자유는 너무 중요하고 근데 자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다 던져놔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 아는 힘과 벌어본 경험과 그리고 뭐 이런 제도들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사실은 다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마이너스였던 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한 종목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개 있어요. 저 이제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까지 간 적 있었어요. 아하. 그것도 하필이면 고점에서 사가지고서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지점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회복은 아직은 안. 회복됐어요. 아우, 근데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엄청나게 자산이 낮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 연초에 클라이언트가 1개에서 2월부터 갑자기 3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그때 사신 거예요? 또? 그때 미친 듯이 샀어요. 그 떨어진 거를? 네, 미친 듯이 샀어요. 그건 진짜 야수의 심장.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너 믿는다 이러면서 갔어요. 맞아. 근데 그만큼 좀 애정이 있는 좀 전망이 괜찮은? 전망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시면서 전망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긴 한 건데 그래도 솔직히 살 때 무섭죠. 무섭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이제 시작 출발합니다 하고 더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지하실이다라고 했는데 지하실은 무슨 멘틀까지 간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솔직히 그거 각오하고 성공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봄부터 뭔가 트렌드를 탄 거예요, 얘가. 트렌드를 타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막 하루에 막
10%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엄청 대형주는 아니겠네요. 엄청 소형주예요. 아, 네. 이럴 수가. 엄청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아, 않았어요. 미치겠다. 그래. 이게 대형주면은 차라리 제가 이렇게 얘 호들갑도 안 들어요. 그냥 얘는 언젠가 오르겠지 그쵸, 이러면서 그쵸.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애플은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애플 마이너스 떨어졌네? 더 사지 뭐. 그쵸. 웃으면서 더 사요. 근데 그거는 웃으면서 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고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야. 뭔지 알죠? 네, 그쵸. 저는 저가 추매를 더 해본 적은 없었고, 네. 저는 그냥 손절하는 편이긴 해요. 아 다시 그러면은 대표님 투자 이야기도 한번 궁금한데. 근데 저는 제 자산 증식을 위한 개별 주식 이렇게 막 공격적인 투자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 편이고, 네, 대신 네. 주식을 사봐요. 왜냐면 컨텐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아무래도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20%가 올라도 내 재무 현황에 크게 도움되는 형태는 아니고 아 이렇게 올랐구나 왜 올랐지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고 저희 회사가 그래도 법인이고 제가 네. 지분이 아직은 투자를 저희가 거의 안 받아가지고 네. 지분이 좀 많은 편이라 위험 자산이다 이거는. 이미 이미 내 재무적으로 나는 자산 구성이 굉장히 이미 업티라는 법인 그 자체가 거기 다 쏠려 있고 물론 제가 이제 막 대단한 자본금을 투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위험 자산을 잘 여기에 이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시간과 그쵸. 돈이. 그래서 이게 있으니 나는 현금 보유 전략. 그래서 네. 제가 월급 통장에 그냥 쌓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통장이 되게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통장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쓰는 통장은 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왜냐면 통장 많을 거예요. 저도 몇 개 더 있거든요. 한국 들어왔을 때 카카오뱅크가 너무 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막 25주 26주 적금인가? 맞아. 그거 하면서 스티커 모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진짜 좀 DNA가 다르시다.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자마자 카카오뱅크 열고 그다음에 토스뱅크 나온다니까 토스뱅크 열고 옆 동네에 있는 이제 K뱅크 가가지고 그때 K뱅크 열고 맞아 다 들었어. 결국 근데 K뱅크 거 괜찮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K뱅크를 지금 메인 파켓 통장으로 쓰고 있고. 거기가 출금 입출금이 아마 한 계좌로만 될걸요? 네, 근데 이제 세이빙 통장 해가지고서 그게 연 이자가 2.3%고 매일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좀 여기다가 일단 큰 금액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꽤 그쵸. 하루하루 좀 쌓이겠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받는 통장이 따로 있고 그건 일반 그냥 자주 쓰는 은행 통장. 그냥 보통 예금인데 뭔가 이제 공금 지출이나 청약 통장에 넣는 거, 신용카드 이제 대금 납부하는 거 그건 다 글로 나가요. 잘하셨네, 네. 정석이에요. 그리고 주식 계좌. 주식 계좌. 한국 주식 계좌랑 그다음에 미국 해외- 주식 계좌. 그 같은 증권사 쓰세요? 같은 증권사 쓰긴 해요. 근데 증권사 한 번 정하면은 이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사 가려면 돈 내야 돼요. 주식을 옮길 수는 있긴 맞아. 한데 맞아. 한 종목당 한 얼마씩 내고 이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사예요. 네, 찐.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맞아, 있나 맞아, 싶어가지고서 그러면은 어피티로도 그 프리랜서들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오나요? 일단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소득 지출 말고 바로 투자로 넘어간다기보단 아무래도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좀 받는 구조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절세를 위한 용도라기보단 퇴직연금, 뭐 IRP, 네, ISA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걸 알려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주식하고 관련된 건 ISA 네, 네. 이 키워드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ISA는 3년 최소 만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 600인가 네네네. 900인가 아무튼 얼마 정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투자할 때 나가는 세금 관련된 게 다 절세가 되는. 근데 그 미국 주식에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 국내 주식은 여기서 하면 절세가 되니까 돈 아끼는 네, 네,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그 국내 주식만 ISA로 하고 해외 주식 같은 증권사에서 계좌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번 주에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네. 원래는 연금 용도로 이 계좌를 추천을 하는데 지금은 청년들 절세, 투자 절세로 좀 더 오래 혜택이 좀 붙은 거라서 그런 거는 좀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다. 그 외에는 질문들이 있긴 있어요. 뭐 자주 받는 질문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건 네.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여서 처음에는 저희도 막 조각 투자도 알려드리고 뭐도 이제 얘기하고 하다가 한 주씩만 사봐라. 네. 일단 그게 시작이고 이론 없이 실전 갈 수 없고 실전 없이 이론만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부동산 투자도
차라리 그러면은 부동산 개념 공부 말고 경매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거를 직접 부닥기면은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좀 바꾸는 거죠.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세입자가 아니라 넘어오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부동산 공부하려면 경매 공부거든요. 자꾸 명언만 보는 거는 초기 단계고 자꾸 명언을 봐. 아니면 좀 재미가 없다면 경제사가 진짜 재밌거든요. 요즘 경제사 이렇게 재테크 책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이런 책이긴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장 쪼개기 관련된 것. 이거는 이제 마인드 세팅인데 워크북에 포함된 마인드 세팅으로 나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이건데 이런 책들은 이제 재테크잖아요. 네네네. 그 경제 일반에서 경제 교양 쪽으로 컨텐츠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제 어쨌든 이 분야가 좀 사실은 좀 익숙한 분야이시지만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 나눴을 때는 또 이 부분이 정말 그냥 안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 너무 어렵고 재테크 지금 직면하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은 일단 경제 일반 교양으로 시작하는 게 낫긴 하다. 근데 그 경제 교양 일반이요. 저도 책을 샀는데 일단 두꺼워요. 맞아요. 엄청 두꺼워요. 저도 샀는데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그 책 되게 좋다는데. 이따만. 연말에 못 읽을 것 같죠? 아니 근데 읽어보면 재밌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또 미국 얘기다 보니까 대체로 미국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또 그쵸. 재밌죠. 근데 처음 그거 접하는 사람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 집에는 12살의 부자가 된 캐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네. 프리랜서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심지어. 저도 프리랜서 할 때, 프리랜서 하다 보면 결국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너 할래? 너 할래? 하면서. 그쵸, 그쵸. 근데 그때 중간 수수료 개념을 전혀 몰랐거든요. 물론 이렇게 맞아. 아는 사이에서는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좀 회사처럼 운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키라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태까지 좀 알려드렸던 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방법론 쪽에 많이 치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나요? 하면은 뭐 조각 투자도 해보세요. 맞아, 뭐 한 맞아. 주씩 사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국소적인 방법론 쪽인 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PT에 올라와 있는 그 프리랜서들의 머니로그를 좀 읽어봤는데 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체로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경제 용어라든가 그런 거 좀 많이 모르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어디서부터 좀 알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국문과거든요. 그리고 네. 법사를 선택을 했었고, 네네네. 경제는 1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프리랜서도 했다가 어피티를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갑자기 경제를 확 잡은 게 아니라 원래 언론사 입사가 목표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디어 창업을 하다가 또래 친구들을 인터뷰해보니까 경제가 너무 약해서 나도 약한데? 그럼 내가 좀 쉽게 알려주자. 원래는 재테크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레터로 쭉 보내다가 레터를 그렇게 한 반년 이상 보내니까 주제가 소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비상금 모아라, 한 주씩 투자해라 이거 얘기하고 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경제 뉴스레터는 그러니까 뉴스레터는 뉴스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경제 소식은 장이 열릴 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라는 저의 어떤 나름의 신념이 있어서 장이 열린다는 거 9시에? 주식시장.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런칭을 하고 1년 뒤에 개편을 하면서 장이 열리는 날에 아침에 발송하는 시스템 플러스 경제 뉴스를 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경제 뉴스를 더하면서 이게 다시 쭉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라는 사람 과거 금리도 모르고 네네네. 아무것도 몰랐던 경제 뉴스를 한 1년 정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뉴스의 어떤 기본적인 계절성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게 1년에 한 8번 정도 있고 대략 언제쯤 있고 그쵸. 그리고 네. 뭐 연말정산 뉴스는 언제 나오고 우리나라 금리가 언제 결정되고 뭐 예산안은 언제 나오고 분기 실적 언제 나오고 이런 거를 한 사이클을 쫙 돌고 그 두 번째 사이클을 넘어갈 때 뭔가 보이는데 금융은 너무 시스템이 명확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 했더니 이제 끝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소식들만 업데이트 될 뿐이지 용어 공부는 하든지 어쩐 전반적인 그 산업의 구도는 뭔가 이제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어렵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대체로 영어 아니면은 한자어로 돼 있어서 한자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처음에 그 개념 공부를 잘 해놓으면 뉴스가 보이고 뉴스가 보이니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에 카페24가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뉴스를 썼어요. 네네. 그게 뭐였냐면 작년부터 유튜브가 쇼핑 기능을 강화하는데 거기에 카페24의 자사몰 서비스를 붙여서 둘이 협력을 작년부터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를 저도 쓰면서 그럼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회일 수도 있고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이 나오면서 크리에이터들 수입이 좀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네. 광고 없이 시청을 하면서 광고가 없으니까. 네, 크리에이티브들은 이제 노출 광고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줄었다. 카페24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사몰 유튜브를 보면서도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 전망을 하기는 그래도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나중에 이건 정말 레터 편집 3년차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도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랑 같이 뭔가 그쵸. 경제 트렌드에 대한 지식이 같이 가져야지 이게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거네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돈을 받는 근로자 또는 소비자예요, 보통. 네.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이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시각을 이렇게 넓혀야지. 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뻗어나가고 어디서 돈을 더 벌 기회를 찾을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직장인분들도 같은 직무여도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연봉이 되게 달라요. 그쵸, 다르죠. 그래서 산업을 내가 이해하고 업종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내 회사의 지금 어떤 전망? 예를 들면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가망이 안 보인다면 그런 뉴스 시그널도 계속 보인다면 난 여기에서 은퇴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다. 지금이 우리가 이직하기 좋은 시점이니까 저걸 하자. 아니면 클라이언트도 좀 더 돈이 잘 흐르는 클라이언트들로 좀 더 이동을 해볼 수도 있고 좀 타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 봐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봐야 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움직임을 대략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머니로그를 봤을 때 물론 저도 아직 햇병아리긴 한데 아 거의 지금 그래도 웬만한 완연한 닭이세요. 그런가요? 그 머니로그를 봤을 때 대체로 저보다 더 잘 버시는데 투자에 관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약간 목적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금해야 될까요? 외환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금이랑 외환을 왜 하시려는 거죠?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었고 또 어떤 분은 적금은 엄청 많은데 주식은 또 엄청 조그매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이 예적금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정도 벌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제 생각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상승 하락장에서 투자를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3배 늘었다는 거는 처음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대체로 처음엔 진짜 나 혹시 천재 투자자? 이랬다가 다 한번 좀 당한 경험이 있어서 물린 경험이 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돈을 잃을 수 있네라는 거는 되게 큰 충격이잖아요. 그쵸, 엄청나죠. 그런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어피티 구독자도 그때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 두 번째는 네네. 굉장히 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성향 테스트 해보면 안전지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프리랜서한테 적합한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프리랜서 성향에 따라 달라서 사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뭐 이것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로보어드바이저 같은데 소액을 네. 한번 태워봐라. 왜냐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서비스 따라 특징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간접적으로 내가 그래도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말 요즘에는 막 10,000원, 50,000원 소액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를 좀 해보고 그 안에 뭐 성과를 여러 가지 분석해봐요.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이제 맞아요, 상품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죠. 주식도 있고, 뭐 왜냐면- 금도 외환도 있고. 결국 시드 만들고 투자 열심히 할 때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꺼내거든요. 네, 그리고 계산기 이름인데 네네네. 그 내 월 저축 및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 그 상승률 하면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낙원 계산기. 그래서 언제 내가 이 낙원 금액 규모가 언제 뭐 얼마 정도가 형성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네네네. 사실 되게 이거 원론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시뮬레이션 해보면 생각보다 그 원금 크기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평균 6% 8%도 되게 높은 거잖아요. 엄청 높죠. 그렇죠. 이거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보통 로보어드바이저들은 그 몇 퍼센트를 막 10몇 퍼센트 내주겠습니다. 안 그러거든요. 목표로 하는 게 그래도 좀 한 6% 정도, 8% 정도 여기서 일단 해보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 서비스를 둘러보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 해외 주식 비중 다 공시를 그쵸,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로보어드바이저도 공시를 하고 있고 물론 펀드도 있지만 뭔가 경험을
너무 큰 돈을 잃지 않으면서 좀 테스트를 간편하게 해보고 싶다면 수수료를 일정 부분 냈지만 소액으로 한번 로보어드바이저 넣어보고 단 중요한 건 리뷰할 것. 어떻게 됐지? 망했네? 이게 아니라 이 자산에서 뭔가 변동이 있었구나. 왜지? 그럼 그런 리포트도 보통 해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프리랜서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어피티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콘텐츠는 뉴스는 매일 나오고 네. 칼럼류는 되게 많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편이긴 해요. 네네. 근데 저희는 특정 코너를 말씀드리기보단 저는 돈이 저희가 하고 싶은 미션은 뭔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진짜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좀 경제적 좀 자존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목표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기 관련 코너나 생활 법률 코너 같은 것도 연재를 해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지식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돈을 더 불리는 얘기보다는 그런 코너에 좀 도움을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돈 관련된 문제나 어떤 문제는 나를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약간 이 세계관을 좀 넓혀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부분들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뉴스레터랑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뭐 네네네네.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보면 좋겠네요. 왜냐면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이미 난이도 있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되게 주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더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경기라든지 네네. 그런 데서 날 지키는 힘을 어피티에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어피디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프리랜서 분들이 모두 이제 재테크랑 그리고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우리 모두 낙원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낙원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도 힘써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 바이바이.